네, 안녕하세요. 덕수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 신소재 개발과 활용 단원이 오프라인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기간에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에 스쿨 멘토링이 껴있어서 수업을 1시간밖에 못한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번 빠지거나 두 번을 한 번 빠져서 한 번 안 빠지거나 한 번도 안 빠지거나 오랜만에 하니까 선생님이 버벅거리네요. 한 번도 안 빠지거나 한 번 빠진 반이 있어서 3번을 다 수업을 했던가 그다음 2번 수업하는 반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2반 같은 경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1시간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반들은 진도가 다 나갔어요. 근데 1시간씩 수업한 선생님이 알기로는 3반이 있습니다. 2반, 6반, 그다음 12반, 이렇게 3반 정도가 요 뒷부분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뒷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선생님도 이제 긴장이 되네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다음 또 뭐 하나 달라진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모습이 원래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여기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좀 더 이제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동그란 모양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우리가 5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액정에 대해서는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액정은 평광판, 수업 시간에 아마 평광판을 이용해서 빛이 투과되거나 차단되는 걸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정은 패스하고 요 다음부터 두 번째 다이오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에 따라서 여기를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특징은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또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이러한 특징이 바로 정류작용을 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 전류로 바꾼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정류작용을 한다.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류 전류와 직류 전류가 뭐냐면 먼저 직류 전류 먼저 얘기할게요. 직류 전류는 우리가 기호로는 이러한 기호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러한 기호, 전기 기호입니다. 직류 전류를 의미해요. 직류 전류. 그래서 이 직류 전류는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면, 회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직류 전류일 때는. 그래서 직류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전류를 우리가 직류 전류라고 해요. 근데 교류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교류 전류는 기호가 이렇게 태극 무늬처럼 요러한 형태로 되고요. 요게 이제 교류 전류의 기호가 되겠고요. 이 교류 전류의 특징은 한 번은 요 왼쪽이 플러스 극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었다가 잠시 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이번엔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왼쪽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일 때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 바뀌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어서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 된다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는, 바뀌는 이러한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 흘렀다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막 이렇게 흐르다가 다이오드를 거치면, 다이오드의 특징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를 한쪽으로만 전류가 계속 흐르도록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얘가 바로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기들은 직류 전류를 사용해야 하는 전자기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가정이나 학교까지 전기가 올 때 어떤 형태로 오냐면 발전소에서는 교류 전류를 만들어요. 교류 전류를 생산해서 교류 전류를 이제 가정이나 학교까지 전달을 합니다. 교류 전류를 만드는 이유는 교류 전류는 이제 전압 변화가 조금 쉽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직류보다는 그래서 중간중간 변압기를 이용해서 고전압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고전압으로 전기를 생산해야지만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교류를 생산해서 가정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직류 전류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이러한 다이오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전제품, 대부분의 전기 제품에는 이 다이오드가 들어있게 돼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자, 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다이오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죠. 액정 포함하면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약한 전류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준다. 큰 신호로, 큰 전류로 바꿔준다. 그래서 증폭기로 사용된다라든지 아니면 신호가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회로. 자, 디지털 회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 언어인 거죠. 0과 1, 이진법이라고도 하고, 이진수라고 보통 하고, 그러니까 0일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오프 상태, 1일 때는 온 상태. 그러니까 온 아니면 오프로, 되는 디지털 회로 제작에 이용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스위치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또는 약한 전류를 조금 큰 전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 그 스피커 간이 스피커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간단한 종이컵으로 만드는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 요 키트도 팝니다. 한 2-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사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이 스피커를 만들면 생각보다 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귀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어야지만 간신히 들릴 정도? 왜냐면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통합과학을 배웠다면,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물리를 배웠다면,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면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확대시켜 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피커 정도 효율을 이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역시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서 사용이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특징, 약한 전류를 큰 전류로 바꿔준다. 그리고 신호가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회로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할 것까지도 없죠.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발광 다이오드. 자, 요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보이나요? 여기. 자, 여기 이제 빨간색. 요거 발광 다이오드. 자, 발광 다이오드는 여기 보니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등교했을 때 선생님과 함께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앞에서 발광 다이오드 말고 다이오드 배웠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랑 오늘 이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발광 다이오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차이점은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역시 정류작용을 해요. 직류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은 LED라고 부르죠. 자, 다이오드의 요 다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머리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잡기가 어렵네요. 좌우가 바뀌어서. 자, 자세히 보면은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죠.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긴 다리가 플러스 극,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도. 근데 다이오드와 조금 다른 특징은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다이오드는 이제 두 개였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이었죠.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요 밖에 빨간색 페인트, 초록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거나 뭐 셀로판지로 감싼다던가 그렇게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빨간색 빛을 내고 요 자체적으로 초록색 빛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여기서 결합하는 원소라는 것은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순수 반도체에다가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첨가하죠. 불순물을. 그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가 3개이거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종류가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 그 다양한 종류의 원소를 넣었을 때 어떤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합하는 원소란 여기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제작할 때 첨가하는 불순물 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이 다르다라는 게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마지막으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가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디스플레이죠. LED 같은 경우는 LED가 아니라 액정 디스플레이, LCD 같은 경우는 액정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액정을 이용해서 만든 디스플레이, LCD는 빛을 내는 광원 장치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액정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을 액정에 통과시켜서, 물론 평광판 사이에 있는 액정 분자에 통과시켜서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자체 발광 소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체 발광 소자여서 빛을 내는 광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광원이 필요 없으니까 좀 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LCD보다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자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영상 표시 장치입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냐 OLED 모니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만원짜리가 뭐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학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전기적 성질에 따른 도체, 절연체, 반도체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적 성질에 따라 나눴을 때 이러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5가지 중에 첫 번째 배운 겁니다. 액정, 학교 나왔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랑 오늘 나머지 뭐 배웠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까지. 그래서 요 4가지, 액정 포함하면 5가지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전류를 조금 안 흐르게, 또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거나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안 흐르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 압력, 가스, 방사능 등의 감지기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스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가스가 막 발생해서 가스를 감지했을 때 순간적으로 전기 저항이 뭐 작아지면서 전류가 흘러서 뭐 소리가 나든가 빛이 발생하든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다. 대표적인 건 태양전지가 되겠죠. 그 이후에 적외선 감지기, 자외선 감지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적외선 감지기가 있어요. 적외선 감지기가 어디 있냐면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그 아래에서 한 무릎 정도 되는 위치에 검은색 플라스틱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적외선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 적외선을 통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적외선을 차단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거죠.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전류가 차단되면 이 사람이 지나갔구나를 인식함으로써 이제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카운터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불이 계속 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적외선 감지기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내가 들어갔다라는 게 인식을 하는 건데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인식을 못 하겠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선생님이 실험상 한번 해봤습니다.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고 불이 켜 있겠죠?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두 명으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더니 실제로는 두 명의 사람이 있지만 한 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나가버리게 된 거니까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게 됩니다. 우리 학교 화장실 실제로 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CD 플레이어나 광통신에 이용되는 레이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냐, 빛을 받았을 때 전류가 흐르느냐. 2번, 3번은 이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디지털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반도체,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 램이나 롬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배울 내용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까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강자성체,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상자성체,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더해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